예, 정신건강학과 김종우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의학적인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릴 거는 스트레스입니다. 염증성 장질환이. 그래서 심리적 문제나 내장 주기 이야기,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의 증상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고요. 그런데 이런 염증성 장질환 자체가 질병의 경과나 증상 자체가 스트레스가 워낙 많은 질환입니다. 일단은 만성적이죠. 그리고 배가 아프거나 설사가 있어 먹는 거에 뭔가 제한이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뭔가 이게 완치라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은 재발도 한다고 하고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되느냐 등등의 여러 가지 이렇게 뭔가 불확실한 면들을 많이 이렇게 심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는 증상이 비예측성이라는 게 뭐냐면 갑작스럽게 배가 아프거나 참을 수 없는 설사가 이렇게 나오죠. 이게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에 시달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만성 피로감도 있고 이러니까 앞에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학교 생활 또는 직장 생활의 결석이나 결근 조퇴, 또 병원에 가기 위해서 조퇴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많고요. 또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출 시에 가장 걱정하는 게 이제 화장실 사용 문제, 늘 걱정이 되죠. 이러다 보니까 생활 양식이 바뀌게 됩니다. 뭔가 적극적인 생활 양식에서 수동적인, 가급적이면. 그래서 장거리 여행이라든지 비행기를 타는 문제, 버스, 고속도로 타는 문제, 이런 것들 등에 대해서 제한이 되고요. 운동 같은 것도 겁이 나서 하질 못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회적으로 뭔가 위축되고 고립된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병 자체가 화장실 문제가 끼고 장이 안 좋으니까 대변 문제 이러니까 뭔가 이걸 적극적으로 좀 상의를 해야 되는데 참 상의하기가 곤란한 문제죠. 우리나라 간습상 아직도. 그러니까 그런 수치감이 좀 있고 이런 전반적인 심리적 문제가 동반되면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병이라고 이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걱정이 뭐냐. 일단은 에너지가 상실됐다는 느낌이 늘 있습니다. 항상 피곤하고 피로하고요. 뭔가 약해진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생활 양식이 안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또 조절감, 조절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갑작스럽게 배가 아프다든지 또는 어떤 모임에 갔는데 참을 수 없게 설사 증상이 생긴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화장실 접근성을 모든 관점이 여행이나 외출이나 할 때 이런 화장실 을 사용하는 곳 이런 것부터 살피게 돼요. 이런 문제. 또 하나는 이런 걸로 생활 양식이 위축되니까 여행 같은 거 가기를 꺼려하고 하면은 내 증상 때문에 다른 가족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까 늘 이제 걱정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화장실 사용인데 여성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갑자기 데이트하다가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 사용한다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은 어떤 여성상의 성적인 매력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요. 실제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신체상의 왜곡도 많이 생기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합병증에 대한 수술의 두려움,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스테로이드 같은 걸 먹게 되면은 체중이 증가한다든지 이런 부분, 또 체중이 빠지기도 하고요. 이런 어떤 신체상의 변화에 대한 왜곡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늘 그냥 소외됐다는 느낌, 사회에서 좀 위축이 됐다는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완전히 낫질 못할 것에 대한 걱정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합병증, 대장암으로 진행되지 않을까에 대한 공포감이나 이런 스트레스 시달리고요. 또 하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는 아직 사회적인 에티켓상 화장실 가는 문제를 상의.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가야 되는데 중요한 회의 중이에요. 이런 문제를 상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배가 아파서.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요. 되게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이 굉장히 꼼꼼하세요. 강박적인 특성이 있어서 완벽주의적인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의하는 것 자체가 창피하다고 느낍니다. 스스로가. 그리고 스스로가 이런 것도 조절 못한다는 자괴감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스트레스가 많이 증가하겠죠. 결국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스트레스 반응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치료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울증이나 불안증으로 가게 됩니다. 젊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건강한 사람보다 한 5배 가까이 우울과 불안이 높아진다라는 보고가 있고요. 염증성 장질환이 나았어요. 많이 이제 호전돼서 나았는데 간에기에도
한 3분의 1 정도는 불안증과 우울증이 동반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염증성 장질환이 재발돼서 굉장히 나쁜 상태에 있으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80% 이상이 불안증, 그 다음에 60%에서 우울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심리적 문제를 그냥 놔두면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염증성 장질환의 경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더 나빠지거나 재발, 또 낫지 않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있으면은 동기, 치료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기 때문에 치료 동기가 저하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이 저하되고,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런 우울증이나 불안증, 이런 게 왜 잘 생기느냐. 단순히 개인이 나약해서 어떤 심리적 문제가 아니고요. 요 그림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들어보셨죠? 사촌이 땅을 사서 스트레스 받는데 배가 아파요. 이게 꾀병입니까? 실제로 배가 아플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뇌와 장은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영향을 미쳐요. 최근에 보고에 의하면은 장을 튼튼하게 하는 일반인들이 잘 알고 있는 게 이제 유산균 같은 거잖아요. 유산균이 실제로 우울증이나 불안증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최근에 나오고요. 뭐 이렇게 해서 뇌와 장은 떨어져 있지만은 서로 상호작용을 미치고요. 여러 가지 신경계, 면역계, 그 다음에 호르몬, 그 다음에 아까 앞서 얘기한 약물의 작용 기전에 많이 동반된 사이토카인, 이런 것들의 매개에서 실제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기전에 의해서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장이 튼튼하면은 뭐 스트레스도 적고요. 또 뇌가 튼튼하면 우울증이나 불안증,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면 장이 튼튼해진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염증성 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내 미생물 같은 게 변화가 되고요. 장 점막이 변화되는지 염증 반응, 특히 이제 사이토카인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가 되고요. 이게 전신으로 가서 전신에 이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유발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가 있고요. 미세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고, 요게 이제 뇌로 가가지고 실제로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많이 만듭니다.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되고, 이런 상태가 되면은 다시 대장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대장 운동을 자극시키고, 점막 투과성이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통증에 대한 감염성이 증가돼요. 그래서 실제로 설사나 그 다음에 통증 같은 게 더 심하게 유발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여러 가지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방출인자 CRF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작용을 한다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신체 증상이 생기죠.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뭐 스트레스 받고 하면 두통이 생기거나 가슴이 두근두근 되거나 배가 아프거나, 이거는 다 교감신경계가 흥분이 돼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우리가 교감신경계가 흥분이 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이 안 오죠. 각성. 그 다음에 심장은 두근두근 되고,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된다든지, 그 다음에 대장 쪽에서는 변비나 설사, 장 운동이 불규칙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근육이 조이기 때문에 통증, 가슴 통증, 그 다음에 앞서 얘기한 관절통이 치료가 됨에도 불구하고 잘 낫지 않고 통증이 더 유발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이러면 실제 치료가 잘 되고 있음에도 신체 증상에 시달리니까 안 나았다는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게 합병증이 아닐까, 이런 건강염려 증상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문제가 되는 거는 스트레스를 받은 교감신경계인데요. 이걸 좀 안정시키는 게 부교감신경계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몸에는 폐와 흉곽과 복강을 이렇게 구분하는 행경막이 아실 거예요. 행경막 밑에 미주신경이 이렇게 분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복식호흡, 깊게 복강내로 숨을 깊게 들여 마셔서 복강이 팽창하면 압력이 증가하면서 미주신경을 자극시켜요. 좋은 부교감신경계를 자극을 시켜주는. 그래서 이런 복식호흡 훈련이나 이완 훈련 같은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 반응을 좋게 해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가장 문제가, 이게 만성질환이니까 자꾸 나는 왜 이 병에 걸렸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이렇게 병을 자꾸 거부하려고 그래요. 우리 보통 수영의 얘기를 들죠. 처음에 수영 배울 때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살려고 물에 빠졌는데 살려고 버둥버둥 되면 어때요? 빠져 죽죠.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삽니다. 뜹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불안해지는 상황, 스트레스 상황, 즉 만성질병, 염증성 장질환을 부정하지 말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처하면 훨씬 더 편해집니다. 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증상 때문에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이 자꾸 습관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게 돼요.
예를 들자면은 내가 모임에 갔는데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었어요. 배가 아프고 설사, 참을 수 없게 설사 증상이 있어서. 그래서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 오래 쓰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혹시 갑자기 내가 화장실 가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 뭐야? 하고 수군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예, 자기 생각입니다. 지레짐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은 창피하죠. 불안하고. 그래서 다음 모임에 갈 때는 어때요? 화장실 가지 않게 좀 덜 먹으려고. 이러다 보니까 모임에 충실하지 못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하고 나서 갔다 오면은 창피하고 곤란하고 다음에는 안 가. 이런 식의 변화가 생기고요. 그리고 모임이란 건 즐거운 건데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스트레스 반응이 생기게 되고 그럼 증상이 또 유발되고 이게 이제 악순환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좋은 생각이 아니죠. 부정적인 그리고 습관처럼 딱 상황만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냥 들어버려요. 이거를 부정적 자동 생각이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화장실 갑자기 설사 증상 다 생겨 보잖아요. 나만 그런가요? 근데 본인은 이게 제일 끝장나는 겁니다. 항상 이런 것들. 그래서 부정적인 면만 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화장실 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저 사람 맨날 화장실 들락날락 걸려. 창피를 줄 것 같다. 수군된다. 지레짐작한다든지. 그 다음에 결국에는 내가 화장실 가는 문제, 외출 이런 것들이 나약하게 아무것도 못하니까 난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점점 확대해서 왜곡되게 생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왜곡된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고치는 게 인지행동 치료인데요. 합리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역으로 이런 질문들을 본인한테 한번 던져보세요. 내가 다음 모임에 갈 때 나는 또 배가 아플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확신할 수 있나요? 예, 답은 합리적인 건 뭐죠? 가봐야 아는 거죠. 가봐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합리적 생각을 찾아갑니다. 하나하나. 아까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릴 거야. 그거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죠. 정확하게는 물어봐야 되죠. 그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지적 왜곡이 불안이나 우울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생각을 찾아서 고쳐주고 행동 수정을 해주는 게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인터넷 같은 데 많이 나오는데요. 이걸 그룹으로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서로가 말 못한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요. 그 다음에 도와주고 본인도 각각 그룹의 한우들한테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집단 인지행동 치료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완화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근육 긴장 이완법이라든지 아까 같은 복식 호흡 훈련, 최근에는 명상 같은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명상 기법을 이용해서 이런 인지행동 치료를 MBCT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울 불안증이 심하고 불면증이 심하고 이러면은 필요하면 좀 약물 치료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담 치료나 체면요법인데 체면은 전생 치료가 아닙니다. 체면요법은 집중도를 높이고 심신을 이완시켜서 이렇게 장 조절을 이미지상으로 좀 트레이닝할 수 있게 이런 요법도 사용이 된답니다. 그래서 염증성 장질환의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한 자세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같이 질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병을 받아들이라고 했죠. 부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오히려 이기겠다는 대처 전략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합리적으로 고쳐나가고요.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활동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늘 생활 속에 스트레스 많잖아요. 스트레스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런 스트레스 관리하고요. 병을 창피한 병이 아닙니다, 절대.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감 가지고 떳떳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